네, 난세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 시사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난세일기의 금혁입니다. 얼마 전 정확히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기를 맞이해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독자적인 남북 경협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빈번히 가로막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4.15 총선에서 야당이 결정적으로 패했고 여당이 180석 이상의 그런 압도적인 표를 가져가면서 슈퍼 여당이 됐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뭔가 대북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적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 기간이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 노력해온 기간이었다. 자,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며 남북 생명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린 너무나 북한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못했다. 근데 이제 그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라도 북한과 협력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으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 평화로웠습니까? 북한은 틈만 나면 미사일 발사를 했고 새로 어떤 방사포를 개발할 때마다 계속 연이어 쏴댔습니다. 뉴스만 틀면 북한이 방사포를 썼다는 속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그런 2년간이었습니다. 자, 실질적인 통계를 따져놓고 봐도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과 혹은 방사포의 개수가 2년 전보다 훨씬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남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설들을 해댔고 다시는 남한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늘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나중엔 김여정 따위가 한국을 능멸하고 대놓고 조롱해도 우리는 늘 듣기만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우리가 정말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평화로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판문점 선언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유엔 제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왜 유엔 제재 때문입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유엔 제재 때문입니까? 시당초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제재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한 놈을 혼내야 되는데 왜 벌을 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그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누구보다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탈선을 해서 국제사회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숨 쉴 수 있는 틈을 제공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목에 적의 손을 갖다 대는 꼴입니다. 북한은 늘 그래왔듯이 우리가 지원해준 돈으로 본인들의 미사일 능력이나 혹은 핵 능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언제 진행한 줄 아십니까? 2006년입니다. 그때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호하고 북한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던 노무현 행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저들이 개혁 개방에 나서고 친한국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들은 그 돈으로 본인들의 통치 수단을 강화하고 한국의 목을 죄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뢰 혹은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한테도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의지가 있는지 그런 신뢰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작년이었죠.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이 북한을 방북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 당국은 고의적으로 우리 대표단의 활동을 방해하고 어떠한 편의 보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기장 안에서는 북한 선수들이 대놓고 우리 선수들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해왔고 북한 당국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죠. 또한 북한은 그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는 그런 만행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제적인 협약이지만 북한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북한은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우리 대표단을 압박하고 우리 대표단을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지몽매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 한마디 요구하지 못했고 당연히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지에 나가 고생한 손흥민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만 불쌍할 뿐이죠. 자, 과연 어디서 그러한 신뢰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신뢰하라고 한다면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생명 공동체라고 하니까 대통령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북한의 최악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고 독재를 끝냈다가 좌부하시는 분들이 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보모부와 형도 죽이는 그러한 최악의 독재자에게는 어찌나 이리 더 관대하고 관용적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대북 정책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던진 이러한 질문들에 논리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던진 질문들은 아마도 대통령의 그런 대북 정책에 의문을 품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